위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네.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오늘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래차 관련해서 배세를 들고 와 주셨어요. 네. 한번 지금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UMA,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관련해서 국제과제에 선정된 유일한 코스닥 업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2018년도에 KLA 100 개인 경량 항공기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소폭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매수가 위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율주행 sek터하고 그리고 또 이젠 플라잉카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현 정부에서도 플라잉카 이젠 도입을 2025년도를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보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8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5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6,1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5,800원이나 또는 6,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동화 기업을 올해는 또 처음으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네, 일단 동화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2차 전지, 또 그 안에서 삼성 SD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삼성 SD와 함께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증시 자체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일 미증시가 장 막판에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전일 좀 비교적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강했던 코스닥 증시가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코스피 증시가 이제 조선 해운업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2차 전지 또 IT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0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6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46,000원 또는 4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셀과 동화 기업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가지 сек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로 좀 설명드릴 섹터는요. 시장이 조금 불안할수록 또 이쪽 섹터에 좀 수급이 좀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섹터는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섹터, 네. 파월의장 한마디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네. 섹터라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호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던데 그래서 비보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요. 종목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든지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성도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빗썸 관련 종목들, 또 업비트 관련 종목들 거래소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또 최근에 JP 모건을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또 투자사들이 또 이제 빗썸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업비트 관련해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도 최근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또 비보호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
모멘텀이 될 텐데 그럼 네. 그 모멘텀을 가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기술투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두나무 말씀하실 때 살짝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들고 와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뭐 두나무뿐만 아니라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기술투자 가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7,360원 선에서 7,42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기술 투자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뭐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이 임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밸류만 지금 100조 가량 가치를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은 우리 지금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도 나스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상장 가능성은 이어지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증시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2017년도에 이제 업비트를 개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8.03%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분 가치의 부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초기 투자를 했고 또 카카오 공동대표로 역임했던 이서구 대표도 최근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세계 5위의 업비트 봤을 때 세계 5위의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5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1위가 코인베이스고 세계 5위가 업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 거래 대금만 거의 19조 원이 넘어섭니다. 그러면 코스닥이나 또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을 초과하는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코인베이스가 기업 가치가 지금 100조 원을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에 두나무가 이제 미증시에 상장했을 때 세계 5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을 평가를 받았을 때 1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8.0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천억 이상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슈팅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 부분에서도 우리 국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 수수료만 0.05%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익만 70억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4시간 365일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은 계속해서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이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또 제니 앨런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들은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고 충분히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자산에 대한 가치, 금과 같은 자산의 가치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비트코인을 ETF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일부터 특급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요, 오히려 우리기술투자의 어떤 지분적인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미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스마트 스터디도 기대감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삼성 출판사도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미증시 상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우리기술투자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좀 3월까지도 계속 불안정한 흐름들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또 이제 대체제로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우리기술투자도 가장 대표 종목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장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좀 박스권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리플, 또 이더리움, 또 가상화폐 가격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을 또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중앙은행에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좀 부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을 실질적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기술 투자 자체가 좀 올해 최근에 네. 주가가 많이 상승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네.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사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7천만 원을 돌파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이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는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나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큰 시세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우리기술 투자의 또 지분 가치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도 지금 충분히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6,6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700원이나 또는 6,8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는 8,1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고요. 돌파 시에 8,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가상화폐에서 대장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섹터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면서요. 뭐 정치 인물주들이 좀 크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또 그리고 차기 대권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인물주보다는 우리가 정책주에 좀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보궐선거 정책주를 두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인물주가 아니라 보궐선거 정책주다라고 꼭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다. 비보호 이유 들어볼까요?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너무나 또 광범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섹터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보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봐야 보궐선거 정책주 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이번에 야권 단일화에 좀 승리를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주요 공약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특수건설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수건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건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볼게요. 4.21% 상승하고 있고요. 8,66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정책과 엮여 있을까요? 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에 강남부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 38조를 편성을 해가지고요. 비강남 지역 도시철도를 지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남 그 센트럴파크 연트럴파크죠. 예, 연트럴파크처럼 지상을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문화 산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른 가장 대표 종목이 특수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철도,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 시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고 성능의 어떤 첨단 시공 장비를 활용해서 해외 고속도로 지하화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한강, 하저 터널을 시공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OC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SO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의 가장 대표적인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판단돼서요. 오세훈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특수건설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수요일 날 슈팅을 한번 쫙 날렸었는데 한 번 더 날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 종목들이 한번 그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승리를 했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을 비롯해서 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지금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테마성으로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또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저 터널, SOC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7,7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800원 또는 7,900원 부분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9,5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에 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 건설까지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주를 기다리는 네. 만큼 많은 분들 무료 방송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증시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시멘트 관련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정책 관련 수혜주로 묶인 종목들은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물주가 아니라 우리가 정책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수혜주들을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4시 10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N골드 사이트에서 4시 10분에 만나뵈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